안녕하세요. 투자플랜B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 부분, 우리가 보통 전유 부분, 공유 부분 다 요즘 알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린다면 몇 호야 이런 거, 공유 부분 계단, 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쉽게 이런 세분화하면 이제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 있고 복합용도 있고 막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입차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거용 집합건물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있는데 이런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고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이제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고 복합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와 주거용이 혼합된 거 그런 거는 이제 호실별로다가 이게 주거냐 상가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냐 상가임대차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 경매 시 항상 그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거래되는 게 원칙이에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경매 기본 구조를 보면은 집합건물에서 경매 대상은 전유 부분과 대지권, 대지사용권, 몇 동 몇 호, 또 토지에 대한 지분권. 이게 등기부에 반드시 대지권이 표시 있음. 이런 건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 있는 집합건물은 아무나 문제가 없는데 대지권 없는 집합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대지권 없는 집합건물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제 내가 토지 사용료, 기계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부 보면 표제부, 대지권 표시, 갑구, 얼굴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이제 집합건물의 명시 여부, 동층, 몇 호, 전유 부분 면적, 건물 구조, 건축물 내용과 일치 여부 이거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다르면 불법 중축이냐, 용도 변경 꼭 의심해야 되고, 대지권 표시 같은 거 보면은 대지권 종류, 소유권 비율, 몇 분의 몇, 토지 지번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없거나 대지사용권이 미등기이거나 토지 관련 내용이 없으면 일단 위험한 물건이구나 라고 한번 더 검토해야 됩니다. 예로다가 이제 대지권이 전세권, 지상권인 경우에는 재산 가치나 재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각부에는 이제 소유자 관련된 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미, 개시 일정 이런 게 표시되는 거예요. 을구에는 이제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표시되고, 그래서 각부 을구 중에서 가장 등기 접수율이 빠른 거,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그게 기준 권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는 인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된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후라도 건물 철거 관련된 가처분은 말소 안 됩니다. 또 인수 이전에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들 중에서 가처분, 가등기, 권리 신고하지 않은 또 전세권 이런 건 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인수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매 물건들 보면 다 알아요. 요즘 오는 사람들. 집한다 생각하시 들으시면 돼요. 경매 물건 나타나면 특히 요즘 아파트 투룸 아파트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차납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3년간의 그 공용 관리비만 내가 인수하는 거지, 그 공용 관리비의 연체료 같은 건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전유 부분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입찰 참여하기 전에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감안해서 입찰가 선정해서 쓰면 돼요. 근데 상가는 문제가 많아요. 상가는 사실 미납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비 미납이 이건 몇 억이야, 몇 억. 해결이 안 돼. 거기서 취득 자체 통제해버려. 그래서 항상 상가 같은 거 할 때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연체된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관리단도 막 있고 그래요. 그 관리사무소 가서 민납 관리비 관련한 그 필요한 사항들 내가 꼼꼼히 확인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매 장점, 단점을 이제 보면은 사실 장점으로는 시세 대비 조금 저가로도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권리 관계가 참 단순하죠. 상당히. 실거주를 내가 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대지권 없는 물건의 경우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노후된 상가나 오피스텔은 낙찰 받는데 임대가 안 나가, 또는 그 단지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수익가 안 나고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들에게 입찰을 권하는 집합건물 유형을 보면 일단 대단지 아파트 좋은 거고, 역세권에 있는 거의 좋은 것이고, 그러면서 또 소형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신축 또는 준신축 이런 오피스도 괜찮고, 대지권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선수의 임차인이 없는 건 좋고, 초보자들이.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 권리 분석 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말소 기준 권리는 무엇인지, 그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가처분, 가등기는 있는지 없는지, 말소 기준 권리 이후라도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전입자가 있는지, 그 전입자가 있다면 임차인지 소유자인지 또는 배당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지. 또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등기부대로 했는지 건축물 대장상 피를 했는지. 이 아파트는 드문데 다세대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땐 기준이 뭐야?
등기부가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임차인은 등기부가 아닌 건축물 대장상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 미납 여부, 금액, 또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불법 중축은 있는지 없는지, 용도 변경은 있는지 없는지, 또 동일 단지 내 현재 실거래는 어땠는지, 6개월 전에 매매가 어떤지, 1년 전에 어땠는지 이거 다 보셔요. 주변에 개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명도는 또 어떤지. 명제가 알아보면 배당 여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배당을 이전에 받는지 못 받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써내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고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으면 잔금 납부하는 그 동시에 인도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 명도 확인서 필요하니까 낙찰자가 갑의이치예요. 크게 걱정한 건 없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명도 확인서를 반드시 낙찰자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명도 확인서 뭐예요? 그 좀 비웠다는 확인서예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가 낙찰자가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냥 이사시키고 관리소 가서 이사 때로 확인 받아가지고 경매 갖다 줬어요. 그럼 당연히 배당이죠. 당연히. 그 확인서지 꼭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명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절차대로 하면 돼요. 절차대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집합 건물 경매에서 재건축 재발 관계도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입찰 참여해도 되는 물건은 대지권이 있고 토지 지분이 명확하고 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물건이냐, 또 입찰해서 안 되는 물건은 대지권이 없고 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 일반 건축물이고, 단순히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낙찰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요거를 내 낙찰을 받았을 때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가 가능하냐, 요거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지권 없는 집합 건물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고 형식상 대지권 1인1의 경우에는 실질적 이행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지권 없는 거 멀리 하라 그랬잖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싸게 내려간 걸 제대로 싸게 받아가지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토지 지분 이전에 대한 확약서가 존재하는 게, 그 대지 지분. 이때는 분양계약서에 토지 지분 이전 약정과 확정일자 등에 대한 공정유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 잔금 미지급으로 미행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내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필수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안전하게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사업 수용 예정으로 철거 확정되어 철거 예정이죠. 이럴 때도 괜찮아요. 일단 대부분 뭐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사업 그런 경우인데, 토지와 건물이 달라도 내 대지 지분권이 없어도, 토지 지분권이 없어도 이건 토지도 수용하고 건물도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또 확인할 게 있어요. 보상 계획 공고, 건물 보상금, 이걸 또 확인해 봐야지. 이외에도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명확해가지고, 또 지분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명확해서 매매가, 또 매매 조건에 일정한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낙찰 받아와도 충분히 건물만 받아왔어도 대지 지분권이 없어 그 대지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경매 목적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또 멸실된 건물, 또 기계기구,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